옵션 그릭스와 델타. 네. 일단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짧게 한번 여쭤보고 맨 처음에 또 준비하신 거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는 네. 맞죠? 궁금증 해결해 맞습니다. 주는 시간 Q&A. 맞죠? 네. 시청자 질문으로 이어질 텐데요. 일단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이거 답변 드리기 전에요. 네. 제가 우리 최기훈 MC님한테 네, 네. 선물 하나 갖고 왔어요. 어우. 드리려고요. 자, 요게 네, 네. 우리 위클리 옵션 교재. 네네. 거든요. 이 안에 이제 보물지도가 들어 있습니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 중에 선물을 이게 글쓴이가 김우신 대표님이시네요. 네. 본인이 직접 만드신. 네, 이게 원래 1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인데요. 네네. 이 요약해서 우리 그 최기훈 MC께서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제가 발췌해가지고 절반으로 좀 줄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시청자 여러분 대신해서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 내용을 잘 학습한다면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든 네. 기회가 되는 대로 저희 한국경제TV 네. 우리 유튜브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와우넷을 네.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께 이 내용을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네. 네. 한번 제가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물은 선물은 뭐든 기분이 좋네요. 네. 자,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자, 오늘 타이틀 옵션 그릭스와 델타 이거 또 어떤 내용인지 짧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 옵션이라는 상품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 옵션 그릭스라는 것은 옵션이라는 가격을 만드는 그리스어들의 모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델타가 먼저 나오죠. 그래서 옵션 그릭스, 그러니까 옵션 가격을 형성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델타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마, 세타, 로, 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근데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일단 뭐 델타에 대해서만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이 델타라는 것은요, 우리 최기훈 MC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네네. 옵션 가격이 얼마나 움직일지, 주식은 뭐 펀더멘탈이나 실적에 따라 움직이는데 그렇죠. 옵션 가격은 얼마나 움직일지 어떻게 아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너무 궁금합니다. 네. 네. 옵션의 가격이 뭐 누구는 뭐 이 대박이 터졌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 10배가 났다. 네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부 다 이 옵션의 델타에서 그 근본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옵션의 델타라는 것은 옵션 가격을 산출하는 이 블랙숄즈 모형이라는 그 가격 모형이 있는데 네네. 그 모형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기초 자산이 1포인트 움직일 때, 네. 좀 어려운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옵션 같은 경우에는 기초 자산이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네네.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가 1포인트 움직였을 때 이 옵션의 가격이 얼만큼 움직이느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델타가 0.5다라고 하게 된다면 코스피 200 지수가 1포인트 움직일 때 옵션의 가격은 0.5포인트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은 뭐 예를 들어서 이틀 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네. 내일은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지수가 한 3포인트 정도 오를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은 옵션의 가격은 얼마가 오르겠어요? 그러면은 1.5%. 그렇죠. 1.5포인트 정도가 네. 오르겠죠. 그러면은 그 1.5% 정도 오르는 옵션의 오늘 현재 가격이 약 한 1.5 정도 되거든요. 네. 1.5포인트. 그러면 지수가 내일 3포인트 정도 오른다라면 델타의 값으로 인해서 1.5포인트짜리 옵션의 가격이 1.5가 더 오르는 거니까 상승률은 얼마 되겠어요? 3포인트 상승률은 1.5짜리가 1.5 더 올라서 3.0이 되는 거니까 네네. 100%가 되는 거죠. 100% 되네요. 그래서 옵션의 델타가 바로 얼만큼 오르고 대박이 터지거나 또는 얼만큼 빠지느냐라는 것을 알아내는 중요한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 내용을 쓰신 거군요. 네, 그렇죠? 제가 한국경제신문에다가 칼럼으로 옮겼던 내용이 2월 10일자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우신의 위클리 옵션 완전 종목 저희가 오늘의 타이틀 한번 들어봤고요. 이제 네.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궁금증부터 일단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져봐야겠죠. 네. 자, 오늘은 어떤 궁금증이 오셨나요, 시청자분들한테?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좀 안 좋았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 많은 분들이 주식 갖고 있으면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종합선물세트 대박천국 2부를 가만히 보니 해지를 하면은 주식을 손절매하지 않아도 네. 손실을 방어할 수 있다라고 들은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좀 얘기해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해지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증시 하락을 커버할 수 있는 주식 보유자의 해지 전략. 그렇죠. 네. 자, 이 해지 전략이라는 이 부분이 사실 무슨 얘기인지
잘 안 안 와닿을 수 와닿습니다. 있어요. 네, 해지란 말 자체가 잘 와닿지 않는 단어입니다. 네. 저에게는. 그래서 요 밑에 네. 제가 보게 되면 해지 전략이라고 제가 굵게 써놨는데요.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주식 보유자께서 네. 주가의 하락이 예상이 될 때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그 주가 하락을 커버하는 전략을 네. 통칭해서 해지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해지 전략이 잘 모르시는 이유가 뭐냐면 투자하시는 금액 자체가 이 해지를 걸 만큼 이렇게 거액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지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이제 큰 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뭐 적게는 뭐 5억, 10억에서 많게는 뭐 수백억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 해지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500억 원어치 삼성전자를 한 번에 다 던질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 던졌는데 그게 바닥이면 또 어떡합니까? 그러고서 올라가 버리면 다시 살려고 하면 더 높은 가격에 사야 되거든. 그래서 주식을 크게 하시는 분들이든 뭐 적당히 하시는 분들이든 간에 항상 이 매도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팔고 나서 오를까 봐. 그렇죠. 그래서 못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팔고 나서 오를까 봐라고 하는 이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해지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해지 전략이라는 게 사실은 요즘 같은 시장에서 정말 거의 엄청 뭐 필요한 거죠. 최고의 전략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해지 전략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죠. 네. 네. 가장 우리 뭐 최경 MC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는 가장 쉬운 해지 전략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은 주식만 상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ETF들도 많이 상장이 되어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이 해지 전략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바로 이 상장되어 있는 ETF로 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하나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떤 분이 주식을 1억 원어치 정도 가지고 있어요. 1억. 네, 1억 원어치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주가가 지금 불안하니까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이분이 1%가 주가 하락할 때마다 이 1억 원의 주식 손실은 100만 원씩 나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100만 원씩 그럼 2% 떨어지면 200, 300, 그렇죠. 3% 떨어지면 300 이러면서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손실이 커질 수 있으니 난 이거를 좀 방어하고 싶어라고 하는 심리가 바로 해지 전략의 기본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 요 ETF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코스피 200 지수가 떨어질 때 네. 얘는 오르는 거예요. 근데 오르는데 2배씩 오릅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이 1% 떨어지면 네. 코덱 이 선물 인버스는 2%가 오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1억 원이라는 주식을 완전히 해지하기 위해서는 약 5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얘가 2배로 오르니까 네네. 예, 커버가 되죠. 그래서 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로 5천만 원 매수를 해지를 해놓으면 이 1% 주가가 1% 하락했을 때 주식에서 손실이 100만 원이 나지만 해지에서 수익이 100만 원이 나요. 네. 그러면 결국은 주식을 안 팔아도 예, 내 손실을 손실을 막을 수가 커버했죠. 있네요. 네. 근데 그래서 이게 완전 해지가 가능하다. 이게 이제 완전 해지라는 것은 손실 나는 걸 거의 대부분 커버하는 걸 완전 해지라고 얘기하는데 완전 해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게 단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진 돈이 다 1억인데 네. 추가로 5천만 원 어디서 가져올 거니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 해지 자금으로 필요한 이 5천만 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예, 좀 단점입니다. 단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해지를 할 수 있는 완전 해지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돈이 많이 들어간다. 네네. 이게 단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야 이렇게 5천만 원씩이나 투자 안 하고 조금 더 작은 자금으로 조금 더 적은 자금으로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니? 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하기 사람들이 시작을 했고 네. 그래서 연구에서 나온 것들이 다시 두 번째 해지 전략입니다. 그래요. 다른 방법이 또 있네요. 네. 똑같은 상황이죠. 주식을 1억 원어치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가 하락하면 약 100만 원 정도 손실이 납니다. 이럴 때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을 한 계약을 매도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코스피 200 지수 선물 한 계약을 매도하면 이 해지에서 지수가 1% 정도 하락했을 때 해지 수익이 약 7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100만 원 손실에 70만 원 수익이니까 약 30만 원 정도로 손실을 막을 수, 최소화시킬 수가 있죠.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이건 아까 봤던 손실이 예, 30만 원이 생기네요. 네, 생긴 것처럼 이 완전 해지가 어려워요. 네. 예, 그래서 이 지수 선물 한 계약이라는 이 덩어리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도 내가 5천만 원이라는 해지 자금이 없더라면은 네. 이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약 600만 원 정도의 자금만 있으면 이 70만 원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해지 수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 장점이라면 돈이 적게 드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들은 이제 단점이 있죠. 완전 해지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이거 완전 해지를 해가지고 더 작은 자금으로 완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해서 나온 전략이 바로 이제 옵션으로 해지하는 전략이에요. 네. 그래서 작년 9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반적인 코스피 200 지수 월간 콜옵션 가지고서 해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1억 원을 가지고 있을 때 주가가 1% 하락을 하면 100만 원 손실인데 이 100만 원 손실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지수 콜옵션 6.0포인트짜리 2계약을 매도하면 돼요. 그러면 거의 완전 해지가 가능합니다. 네. 2계약 매도해서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콜옵션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위클리 옵션 할 때마다 강조드리는 게 뭐예요? 옵션을 매수하지 말고 매도를 해라. 매도를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6.0이 떨어지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 수익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해지가 돼요. 그래서 자금이 보면 아까 선물보다 적게 들어가죠. 네. 300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렇게 좋았던 부분들이 작년 9월부터 위클리 옵션이 발생이 되면서 이거보다 더 작은 자금으로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똑같은 상황이죠. 1억 주식 가지고 있고 1% 떨어지면 100만 원 정도 떨어질 건데 네. 이걸 해지하기 위해서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200 위클리 콜옵션 2.0짜리를 2계약을 매도를 해놓으면 이게 1% 떨어졌을 때 1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와요. 그러면은 거의 완전 해지 가능하죠. 그다음 해지 자금은 100만 원밖에 필요 없죠. 그러면은 지금 나올 수 있는 이 주식시장과 선물옵션 시장 모두 다 통틀어서 이렇게 위기 때 해지를 하고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의 완벽한 상품이 바로 위클리 옵션이라는 상품이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위클리 옵션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기회가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측면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걸 한 번 더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위클리 옵션, 위클리 콜옵션, 네. 콜옵션 2계약을 매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네. 저거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 200 지수가 1포인트 빠졌을 때입니다. 빠질 것으로 예상될 빠질 때. 것으로 예상될 네. 때. 그래서 1%. 네, 1% 콜옵션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근데 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빠지는 건 풋 아니야? 라고 생각하죠. 네. 풋 아니야라고 생각하셨는데 우리는 콜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 그거는 위클리 옵션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기부신 파트너가 말씀해 주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해지를 할 때에도 안전하게 해지하는 방법이 더 좋은 맞습니다.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 옵션 매도를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풋옵션 매수도 있어요. 해지하는 방법이. 근데 이제 풋옵션 매수는 네. 1% 하락할 때를 노리는 게 아니에요. 많이 급락할 때. 네,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폭락할 것 같을 때 풋옵션 매수를 하는 거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 한 2, 3% 정도 내에서의 조정이라면 콜옵션을 매도하는 것이 커버드 콜 전략이라고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그래서 네. 이 전략이 훨씬 더 안전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해지 전략부터 이렇게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네. 이게 사람 습관이 무서운 거라고 앞으로 위클리 옵션을 이제 어떤 이 장중 트레이딩을 통해서 추가적인 추가적인 수익을 얻어내실 때에도 생소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옵션은 위험한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옵션은 위험하죠. 위험하지만 옵션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정말 위험한 상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안전하게 내가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오늘 이 방송의 목적은 저는 충분히 전달이 됐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